내 가게를 차리려고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입지, 월세, 보증금 이거 말고도 또 챙겨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확인 안 하고 덜컥 계약하게 되면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이건 바로 용도 변경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 때문에 손해보지 않도록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꿀팁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용도 변경은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안전 문제, 그리고 우리 동네의 약속, 그리고 나라의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물의 용도가 집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겨우 한 4-5명만 살기 때문에 계단이 조금 좁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건축물이 영화관의 용도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계단도 넓어야 되고, 그리고 불을 끄는 스프링클러도 훨씬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동네에서는 학교 앞에 시끄러운 공장을 짓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학교 옆에는 조용한 집이 있어야 되고, 시끄러운 공장들은 따로 모아두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을 때는 주택 세율을 내게 되겠지만 상가로 바뀌게 되면은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뀌고 세금 규칙이 바뀌게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용도를 29개로 구분했고요. 이 용도들을 9개 군으로 묶어놨어요. 여기 보면 제가 법제처에서 다운받은 이미지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사용 승인을 받은 용도 변경의 허가, 신고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 시설구는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되어 있고 허가라고 되어 있고, 아래로 좀 내려서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위쪽으로 갈수록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윗 레벨일수록 처음에 건축물을 신축해서 지을 때 더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 나가면서 국가에서 오케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 레벨에서 윗 레벨로 올라가려면 너 이것도 준비해와, 이것도 준비해와 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거 확인할 거야 라고 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윗 레벨에서 아랫 레벨로 내려올 때는 기존보다 덜 위험한 용도로 쓰는 거니까 저 이렇게 용도 바꿀게요 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가 허가보다 훨씬 간소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설분간 용도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1종 근생에서 2종 근생으로 바꾸는 거 요런 게 많겠죠. 위험 정도가 똑같은 건물이니까 허가나 신고까지는 필요가 없고 서류상의 이름만 고쳐놔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식당이나 카페 같이 물 많이 쓰고 정화조 용량이 증가하는 거는 하수도법을 따져가지고 용량 계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29개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건축물 시행령의 별표 1번을 보면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이 1번 단독주택부터 29번 야영장 시설까지 내가 하려는 업종이 어떤 업종에 속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로 건축물의 용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서 하는 행위와 면적으로 나뉘어져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면적이 500제곱미터보다 작으면은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500m보다 작으면은 그냥 작은 동네 시설이다. 즉 2종 근린 생활 시설이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 거고,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이건 동네 시설급이 아니라 진짜 운동 시설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490제곱미터일 때, 510제곱미터일 때. 이 두 개의 차이가 20제곱미터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1제곱미터 차이라고 하더라도 500이라는 경계를 두고 명확하게 규칙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이 될지 안 될지 알아보는 거는 바로 주차장 대수를 산정해 보는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때는 새로운 용도에 맞는 주차장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법으로 미리 정해놨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각 지방의 건축 조례마다 달라요. 만약에 예전 용도보다 새로 하게 되는 용도가 주차장 대수를 더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차이만큼 주차장을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그냥 봐볼게요.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식당, 근린생활시설로 쓰던 134제곱미터를 내가 회사 사무실, 그러니까 업무시설이죠. 용도 변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은 근린생활시설은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정해놨고요. 일반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134제곱미터의 식당을 사무실로 바꿀 때
대수 산정을 해보면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134제곱미터에 나누기 134를 하게 되니까 한 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 100을 해주게 되면은 1.34대가 됩니다. 그러면 1.34 빼기 1을 하게 되면은 0.34대의 주차 대수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0.34가 무슨 자동차 3분의 1로 줄일 것도 아니고 뭐 0.34 뭐냐. 0.34가 나왔으면은 그냥 0대라고 해주는 겁니다. 0.99까지 그냥 0대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산한 0.34는 한 대보다 미만이니까 주차장을 새로 만들지 않고도 용도 변경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한 가지 더 계산을 해볼게요. 만약에 식당 450제곱미터를 사무실 450제곱미터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4.5대 빼기 3.3대예요. 그러면 1.2대가 되죠. 차이값이 1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0.2는 날리는 거고 한 대를 더 추가 주차 계획을 해야지만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 땅이 없으면은 때려 죽어도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은 약간은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 떼보고 내 건축물이 어떤 시설군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고 각 시에 주차장 조례를 좀 찾아보셔서 미리미리 계산을 해본다면 부동산 계약한다거나 인테리어 계약한다거나 덜컥 계약금을 내서 돈을 날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머리 좋은 분들은 그러면 용도 변경을 0.99대로 만큼 두 번에 걸쳐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법을 제정하신 분들은 그분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전에 했었던 것을 다 합산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꼼수는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개념도 같이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설명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고정 댓글에 건축 상담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먼저 각종 계약금 넣기 전에 전문 건축사와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먼저 잡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여러분들의 건축 설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되는 컨텐츠를 계속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